안녕하세요. 헐헐입니다. 임장 챌린지 헐헐과 함께 임장 가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2023년 임장 챌린지 시즌 1입니다. 임장 챌린지는 시즌 1에서부터 4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각각 3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시즌 1은 1월부터 3월까지, 시즌 2는 4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총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 100여 번 안팎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0번의 임장을 1년 동안 거치게 된다면 얼마나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이제 좀 높아질까. 저 역시 여러분들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자, 제가 어제 오늘 임장 챌린지 영상을 좀 일찍 올려드리려고 토요일 날 저희가 다 녹화를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뭐 기계를 혼자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음성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 1시 넘어까지 영상 촬영하고 이제 편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성이 안 들어간 걸 보고 많이 실망했었는데, 그렇지만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미용실 가서 드라이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머리도 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저도 임장 방송할 거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혼자 카메라에 앉아서 혼자 셔터 누르고 이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가이드라인 영상을 보시고 임장을 가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저희가 임장 챌린지 신청을 받고요. 그 이후로는 문이 닫힙니다. 1월 16일부터 단톡방을 초대해드리고 저희가 임장 다녀온 소식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멘트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임장 챌린지이고요. 임장 챌린지 저희가 공지 드릴 때마다 조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벌써 언제 단톡방 왜 나는 초대 안 되냐, 나는 탈락됐냐, 뭐 이런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아닙니다. 1월 16일부터 임장 챌린지 단톡방에서 저희가 모여서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모든 임장 챌린지 프로그램은 무료이고요. 선한 의도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선하게 나누면서 이렇게 임장 챌린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장 챌린지를 왜 하나요? 뭐 임장 챌린지 뭐 무료이고 그리고 헐헐님 바쁘신데 왜 임장 챌린지를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할 때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부동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저는 MBTI죠. MBTI 중에서 전형적인 I거든요. 낯가리고 소심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어서 부동산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부동산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소장님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막연한 임장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눈이 많이 쌓인 그 새벽 길에 아무도 밟지 않는 눈길에서 제가 먼저 이렇게 밟아드리는 거죠. 그럼 그 눈길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즐겁게 함께 임장 챌린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을, 사전 가이드라인 영상을 매주 일요일 날 2편씩,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지역 2편씩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일주일 안에, 아마 특별한 날짜에 안 가셔도 되고요. 일주일 안에 다녀오시고 임장 챌린지 샷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임장 하남 미사인데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임장 챌린지 브리핑에서 제가 지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릴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1시간씩 나오더라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가 완전히 지역에 대한 기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보다는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지역 분석 그리고 부자지도 강의를 어느 정도 들어서 지역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알고 계신데 이것을 발로 밟아보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저희가 수업하듯이 그렇게 분석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루트와 기본적인 정보들 위주로 제가 풀어드리고, 같이 다녀오셔서 요 단톡방에서 나오는 대화들을
속에서 더 깊은 심층적인 지역의 이야기와 정보들을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판을 깔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녀오셔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 모든 디자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임장 챌린지 이렇게 해서 총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 이번에 첫 번째 주는 1 하남, 2 의정부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자, 하남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하남의 인구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2만 명이 조금 넘고 입주 물량이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없다가 2014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하남 미사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이 된 거죠. 2014년에 15단지와 28단지 그러니까 미사 강변 파밀리에와 골든 센트로를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에 입주가 가장 많았고요. 16,000세대에 그러니까 미사의 거의 반 정도 되는 세대가 2016년에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2017년, 8년 쭉 입주를 하고요. 그래서 거의 입주가 2021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미사지구보다는 스타필드 인근에 있는 신장 2지구라든지 이런 단지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입주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하남의 입주 물량은 거의 끝났다. 입주할 만한 게 없어요. 구도심 하남에서 하남 C구역 정도이기 때문에 하남은 일단은 물량에서는 청정 지역인데 그런 건 있죠. 이웃 동네 강동에서의 강일동 택지지구인 강일동에 어떤 단지들이 입주가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인 교산에서의 입주가 향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미사에서는 그 물량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는 곳들은 하남의 미사뿐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접 지역들은 향후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를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3기 신도시 때문에 미사를 선택하게 그런 물량 때문에 미사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렇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늘 항상 이렇게 크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리니 분들은 지역을 항상 어떤 학습도 마찬가지죠. 지역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학습도 처음 시작할수록 이렇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부가 누적이 되고 그리고 그 공부의 누적량이 어느 정도 임계치에 달하게 되면 넓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 이렇게 넓게 보는 시야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남이라는 곳은요, 송파와 강동을 이렇게 휘감아 돌면서 이렇게 인근 지역에 휘감아 돌면서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남은 미사를 시작으로 기존의 구도심과 풍산, 현안, 신장지구, 특히나 풍산지구나 신장지구 이런 지구들은 그래도 연식이 조금 있는 단지들로 조성이 되어 있고 현안이 지구는 3개 단지가 신축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남 스타필드 이고요. 미사리 조정경기장입니다. 한강을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끼고 있는 자연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인근 동네 즉 동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 남양주의 덕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덕소라는 곳은 현재 구도심에서 재개발 뉴타운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사의 한강편 맞은편 즉 북쪽 맞은편으로는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가 인접해 있고요. 항상 다산과 미사는 일정한 시기를 두고 좀 다산이 늦게 입주했고요.
미사의 최초 입주는 2014년 6월이었고 다산의 최초 입주는 2018년 1월이었습니다. 한 4년, 3년 반,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도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세도 항상 10억을 기준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도시다. 현재 상태에서도 급매물 상태로 다산은 급매 6억 5천 정도, 미사는 금매 8억 5천 내외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한 2억여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뭐 이런 도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많이 알면 좋은 점이 다산과 미사와 가밀과 그리고 북위례와 구성남과 분당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를 할 수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언급된 급지 내에서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 입지의 서열에 따라서 이 가장 상급지에 있는 그 아파트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았을 때 올바른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리고 발로 밟아보면서 정말로 그 지역을 속속들이 그 마음속으로 아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임장하는 거고요. 단순히 우리가 뭐 지역적인 특징과 지리를 익히기 위한 혹은 교양을 쌓기 위한 임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네요. 저 이렇게 진지하고 딱딱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래도 저 혼자 오늘 일요일에 사무실에 나와서 저 혼자 불 꺼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센치해지네요. 여러분들과 나중에 그 채팅창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궁금한 점을 제가 답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쌍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 즉 이번 미사와 그리고 의정부는 저희가 저희 부자지도 카페에서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파일 링크, 한장 지도와 임장 지도 링크를, 임장 경로가 남긴 지도 링크를 걸어서 파일을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에는 저희가 아직 단톡방이 초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톡방에 있는 저희 임장 챌린저분들에게만, 신청자분들에게만 파일을 드리기가 아직 지금 루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첫 번째 주는 임장 챌린지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선발이 아닙니다. 임장 챌린지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파일을 부자지도 카페 단톡방에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 첫 번째 주는 오늘 그냥 카페에서 바로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임장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일로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시 한장지도인데요. 이제 그 택지지구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 이렇게 평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조감도가 있는데 택지지구는 이런 조감도를 모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택지지구마다 택지지구의 상세한 사항, 현재 교통망, 예정되어 있는 교통망, 단지들의 개별적인 입주 연차, 세대수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에 임장 갔다라고 하면 반드시 부동산 앞에 있는 이런 조감도를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리니 시절에 임장 다닐 때 이런 택지지구 조감도를 이사 가려고 이제 봤더니 라면 상자로 한 8상자 정도 모았더라고요. 한 지역에서 10개씩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하나씩 가져왔고 그래서 모은 것들이 한 8상자 정도, 이제 2개 라인 8상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서울에 아주 오래된 지역들 임장 가거나 아니면 재건축 구역 이런 거 임장 갈 때는 이런 조감도가 없는데, 이런 조감도는 주로 뉴타운이나 아니면은 택지지구 동탄이나 아니면 김포이거나 양주이거나 이런 택지지구 쪽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장 깨게 하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조감도를 모으시고 또 조감도에다가 임장 다녀오셔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기했거든요. 시세랑 그다음에 특징이나 9호선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로 결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을 제가 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루트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미사라는 곳은 강동구의 인접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요. 여기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편은 미사이고 미사는 그러니까 여기 바운더리예요. 이렇게 블럭이 미사입니다. 좌측편은 강일동, 리버파크, 리엠파크 그리고 위쪽으로는 강일동의 신축 택지지구 주로 임대단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힐스테이트인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라고 최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올해죠. 올해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미사 쪽하고 그러니까 우리 힐스테이트하고 뭐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강일 이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30일 날 그 공공사전청약 공고문이 나왔어요. 그 공고문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할 만한 단지인데 여기 바로 옆에가 이제 고덕지구예요. 요게 아르테온이고 위쪽이 아르테온이고요. 고덕차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뭐 교통이 아주 편리한 건 아니지만 뭐 한강변이고 서울로 나갈 수 있는 도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신규 택지지구인 서울 강동구이다. 그리고 요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지역은 미사이다. 자, 미사이고요. 미사는 크게 4개 섹터로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우측편 동북권에 있는 약간 임대단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여기 섹터,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제가 루트 할 때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미사역 인근에 죄송합니다. 주상복합 단지들 아파텔, 오피스텔 이렇게 있고요. 미사역에서 지하철역으로 직결되는 파라곤 주상복합 대장단지이고 14호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반 서밋 이렇게 2개의 주상복합 단지가 있고요. 이렇게 길로 올라가면은 이 공원들, 뭐 나무공원이라든지 이런 미사리 조정 경기장의 잔디밭이라든지 카페, 브런치 카페, 뭐 식당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천혜 자연을 가진 곳이 미사입니다. 자, 그리고 뭐 강원도나 이런 교외로 빠져나가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 아래쪽 라인은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임대단지들이 많이 있는 곳들인데요. 미사역의 동남권역단지에서의 공공분양 대장단지, 골든센트로 28단지,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 이편한세상, 신한인스빌 이런 4개 단지가 거래가 되는데요. 여기 단지들은 지금 재미있는 게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임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5년이든 10년이든 기본적으로 임대로 월세를 그러니까 일정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월 임대료를 내면서 5년 10년 거주하다가 이후에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였는데 여기는 이제 조기 분양 전환을 완료했어요. 몇 년 전에 완료했는데 이때 조기 분양 전환 완료할 때 이 주변의 시세가 한 10억을 넘어가는 때였는데 조기 분양 전환 분양가가 3억 3천이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래서 3억 3천의 분양 전환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매도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최고가는 10억까지 호가가 10억까지 갔다가 이제 2017년에 입주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기 분양 전환이 한 2021년, 뭐 2020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분양 전환되고 이제 매도하려고 했더니 시장이 좋지 않아서 매도 못하다가 이제 급하게 매도하는 물건들이 8억 정도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사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망월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미사 내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미강센, 미사 강변 센트럴자이라는 미사 신도시가 아니라 원래 정식 명칭이 미사 강변 도시여서 아파트 명칭에 다 미사 강변 뭐뭐뭐, 미사 강변 뭐뭐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강변 센트럴자이 미센자
입니다. 미센자는 초품화 한월초등학교를 품고 있고요. 그래서 한월초등학교가 인근에 거의 민영단지들 위주로 조성, 임대아파트가 없고 민영단지로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선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센자는 그러니까 국민평형 없습니다.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망월천을 조망할 수 있는 또 상품도 굉장히 좋은 곳, 그리고 상권이 이제 남근상, 북근상이라고 하는데 북근상과 남근상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의 학원가가 총 2곳인데 북근상, 남근상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미사역으로는 중심상업지구여서 이 중심상업지구는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학원가 상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사뿐만 아닙니다. 학원가 상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인근의 어떤 체인 뭐라고 해야죠? 메가급 체인 카페, 그다음에 뭐 패스트푸드점, 병의원, 뭐 이런 것들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동네의 근린 상권하고는 들어오는 업종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쪽 권역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강일역을 도보로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국민평형 중에서는 주상복합 동양 8학원을 제외하고는 미강부, 미사강변 푸르지오가 가장 인기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미강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의 단지들이 여기 단지예요. 여기가 이제 3개 단지가 있는데 미사강변 리버뷰 자이, 그쵸? 리버뷰 자이, 여기는 센트럴 자이 이렇게 있는데, 리버뷰 자이하고 그다음에 제가 눈이 나빠서 그다음에 칸타빌, 그리고 강변 푸르지오 2차, 여기 3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형이 없습니다. 국민평형이 없고 여기는 이제 98제곱미터, 97제곱미터, 즉 30평대 후반부터 있는 중대형 라인이에요. 3개 단지가. 중대형 라인에다가 한강이 조망되고 일부 세대의 앞에 공원이면서 중학교, 초, 중, 고를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철도망만 그러니까 미사역까지 접근성만 좋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단지들은 엠버스를 이용해서 바로 한강변으로, 그러니까 바로 잠실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차를 이용해서도 가장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단지들이기도 하고, 나머지 단지들 가성비 단지로 뭐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북근상을 가장 근접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미사역 9호선 미사역 역사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산성지라고, 구산성지 사거리 쪽으로 미사역 9호선이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478 사거리, 즉 여기 4단지, 7단지, 8단지인데 이 478 사거리 쪽으로 9호선이 이 강일역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즉 지금 착공했잖아요. 보훈병원역에서 요 강일역까지 4차 연장, 9호선 4차 연장 착공을 최근에 했는데, 요 이후에 5차 연장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데 5차 연장이다. 즉 4차 연장 강일역까지가 2028년에 개통 예정이고, 그러니까 목표일 뿐이죠. 그 이후로 한 2035년 이후, 38년 이후 이 정도가 요 미사역이 개통해서 이렇게 남양주 쪽으로 남양주 다산 이런 쪽으로 다산 별내 쪽으로 넘어가게, 왕숙이죠. 왕숙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4개 섹터의 개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H하고 경기도시고 LH에서 이제 기획해서 내놓은 이런 수도권 택지지구인데 평지이기도 하고요. 서울과 굉장히 근접성이 바로 강동구잖아요. 근접성이 좋고 자연도 좋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3호선 노선 라인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 하남시청역으로. 그래서 9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강남 접근성까지 좋아지는 그런 노선이고, 이제 한 1, 2년 전에 미사역 5호선이 또 개통을 했기 때문에
또 서울의 접근성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은 간단하게 하고 루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시냐고요? 자, 미사역에 내립니다. 5호선 미사역 4번 출구에 내리면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 쪽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 나오면 문주가 있어요. 동양 파라곤 문주가 있는데 이 동양 파라곤에서 이렇게 문주에서 이 챌린지 샷을 찍습니다. 이렇게 문주 앞에 챌린지 샷 샘플은 다음 장표에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출력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자료를 출력을 하셔서 제 파일을 드릴 거니까 출력을 하셔서 임장 챌린지 샷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제가 그때 요거 샘플을 못 가져가서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스티커 얼굴 스티커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촬영하는 게 임장 챌린지 인증샷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1회 임장 챌린지 미션 클리어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합니다. 타임스탬프 앱을 까셔서요. 이게 저희가 임장 챌린지가 의미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같은 지역을 짧은 기간 안에 개별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그 원주민들도 있잖아요.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깊은 이야기까지 듣고 그런 분들의 어떤 현재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 지역의 대장단지 이런 부동산 전문가도 모든 지역에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주민, 원래 살아가시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또 굉장히 깨알 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는 게 이번 주에 같이 이번 주 1주 즉 임장 챌린지 기간 1월 며칠이죠? 오늘이 1월 제가 임장 촬영하고 있는 게 맞아요. 1월 8일이니까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남 미사와 의정부를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단독방에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확히 갔다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타임스탬프 앱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경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경로를 짜드리는 이유는 임장 그러니까 어떤 중요 포인트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임장 코스를 짜드립니다. 첫 번째, 자, 여기 미사에서 걸어 나오시면 파라곤하고 호반이 있습니다. 파라곤과 호반 사이길로 내려오시면서 이 파라곤과 호반의 상권들도 보시고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많은데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직결해서 미사역이 연결이 되어 있고 미사역 자체가 굉장히 서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극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이 미사역 지하 상권이 굉장히 커요. 물론 공실이 많기는 한데 요 상권에서부터 시작돼서 호반 상권 호반의 주상복합 상권이 1, 2층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공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상권의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서 요 공원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에 상권들 미사역 상권이 굉장히 중심 상권이 굉장히 커요. 요 상권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원길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28단지 골든 센트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으로 공공분양 즉 분양할 때부터 분양 내 거야. 그러니까 입주할 때부터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공공 분양이고요. 공공 임대는 등기는 나오지 않고요. 즉 일정의 보증금과 일종의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면서 5년이나 10년 이후에 분양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공 분양이 더 좋아요. 그래서 커트라인도 더 높기도 하고요. 공공 분양 중에서 공공 분양한 단지들이 미사에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런 공공 분양한 단지들도 LH를 다 떼었어요. 요즘에는 공공 분양 단지들도 LH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자이 그 다음에 아예 자연인 자이도 떼고 뭐가 있을까요? 자곡 레미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레미안 포레 이런 것들 공공 분양 단지인데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LH였는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골든 센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브랜드명도 넣기도 하고 공공 분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LH가 없습니다. 다. 자, 그래서 골든 센트로 대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 그러니까 여러분 임장 가시기 전에 시세와 전세와 월세 파악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러프하게. 자, 공공 분양이고 여기는 최근 거래는 없었고 전고점은 11억 9천 정도였습니다. 11억 9천. 즉 하남 미사의 공공 분양의 전고점은 거의 12억 정도 터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영단지인 주상복합 대장단지인 동양 8하구는 14억까지 최고 실거래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동양 8하구는 84는 없어요. 30평대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호반도 마찬가지고요. 자, 골든센트로 공공분양 대장을 지나서 초등학교를 끼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미사 남부의 삼총사가 나오죠. 이편한 세상, 인스빌, 그 다음에 조기 분양 전환된 부영 아파트 3개 단지를 지나며 이런 단지들은 그러니까 미사역에서 얼마나 가깝니 뭐니에 따라서 전세가나 월세가가 달라지는데 전세가들은 5억대 뭐 요 정도가 많이 있고요. 6억대 그 다음에 월세로 치면 월세 1억에 뭐 국민평형 기준으로 월세 1억에 170, 뭐 1억에 180 이렇게 부르는데 뭐 조정은 가능하다. 뭐 160까지 이런 식이에요. 현장에 가보시면.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미사 같은 입주가 거의 완료된 신규 택지지구는 어떤 임장의 난이도가 하예요. 하하. 왜냐하면 재개발처럼 뭔가 재개발의 정보를 알아야 된다든지 그런 총 매매가의 시세를 좀 내가 스스로 계산해 봐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교통망은 어떤지, 학구는 어떤지, 뭐 인프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시세, 전세, 월세 비교해보면서 그 가치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임장할 때도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죠. 뭐 실수요자 포지션으로 혹은 뭐 갭투자 포지션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남 미사 임장은 또 편안합니다. 또 임장 난이도도 평지에 있고 그렇게 많이 걷는 곳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워킹 임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한 부동산을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얼마나 사진을 찍고 얼마나 또 중간에 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3시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그런 코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사는 그리고 한 38,000여 세대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가밀의 한 2배 이상 정도 되는 곳들이고 다산도 마찬가지로 한 3,600세대 이 정도 되어 있는 곳들이 저기 다산도요. 그래서 보통 한 3만여 세대 정도의 택지지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규모가 한 3만 세대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택지지구 규모로는 큰 곳이 이동탄은 11만 세대가 넘어가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로는 분당은 이제 10만 세대가 조금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되시면 망월천이 나오는데 요 망월천 변 상권 쪽으로 이렇게 좀 힐링하시면서 오시라고 이렇게 코스를 잡았고요. 이렇게 넘어오시면 이제 미사 쪽에 서남권 쪽에 대장 단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미사대장 미센자 대형 병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센자의 한올 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단지들 개별 단지들을 지나면 이렇게 지나면 보시면은 지금 미센자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11억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12월에 9억에서 9억 천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 즉 역과의 거리가 좀 먼 단지들이 시세가 가장 좀 낮은데 한 7억대, 7억 6천, 7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미사의 좀 하단을 형성하고 있는 곳들이다. 미사에서의 가장 그 입지가 조금은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남근상 각종 프랜차이즈와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병의원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고요. 미사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행정타운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신규 택지지구입니다. 신축 단지들은요 좋은 게 뭐냐면
뭐 입주 뭐 1년 차, 2년 차의 신규 택지 지구들은 공사판이고요. 한 5년 차 정도 되면은 나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뭐 양산을 안 하고 다녀도 되는 좀 나무가 어느 정도 커서 인프라가 또 그만큼 정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사는 한 7년 차, 8년 차 되는 택지 지구여서 모든 것들이 다 좀 인프라 자체가 이제 눌러지면서 꾹꾹 눌러지면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와서 올라가면은 이제 미사강변 부르지오, 미사국평 대장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망월천을 다시 건너서 올라가면은 이제 북근상을 만나실 수가 있고 학원가와 각종 식당과 병의원, 보건소, 도서관 이런 거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위쪽 라인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자이칸타빌 프루지오 중대형 대장들 3대장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가 강일동 힐스테이트가 올라가고 골조가 다 올라간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길 차이로 이제 강일과 하남 미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원 측 라인 가지고 내려서 오시면 이제 15단지 미사강변 파밀리 공공분양에 가성비 좋은 미사역까지 도보로 10분 걸어갈 수 있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품은 요 단지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자체는 뭐 미사 하남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스타필드 뭐 이런 것들 메가 상권들을 하나로 누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입주한 지 뭐 5년 7년 차 되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학군이 막 그렇게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고 조금씩 아마 이런 인프라들이 누적되면서 일기 신도시처럼 20년 30년이 되어 간다면 학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신혼부부들이요 요 미사 쪽에서 자녀 키우면서 교육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약간 강동구의 구축 단지 쪽으로도 넘어오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임장 경로 같이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임장 챌린지 인증샷이고요. 자, 임장을 다녀오시거나 혹은 임장 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얼마인지 대략의 시세를 알고 가셔야지 부동산 소장님하고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집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뭐 전세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미사가 요즘에 어떤가요? 뭐 이렇게 알아보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갭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곳들이 아닌 곳은 아무래도 갭 투자로 접근하는 것들은 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아무래도 의정부 이런 식으로 뭐 1억대로 갭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단지들은 뭐 갭 투자 포지션으로도 접근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곳들은 뭐 다녀오고 나서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죠. 미사 파라곤 뭐 이런 것들 뭐 2년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보통 소장님들 어떤 반응이시냐면 어떻게 오셨어요? 집 좀 알아보려고 좀 사고 싶어요. 뭐 매매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 여기 지금 왜 사요? 아직 더 떨어져요. 그다음에 뭐 지금 매물 없어요. 전세로 조금 더 살면서 지켜보세요. 이런 반응들이 많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야,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뭐 그러면은 여기 말고는 다른 단지들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없나요? 하시면은 이제 뭐 인근의 국민병영 단지라든지 기축단지를 뭐 소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이제 쓰시면서 본인 나름의 기준으로 이렇게 시세와 전세, 월세, 받은 물건 중에 가장 베스트 물건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임장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임장 전에도 시세, 전세, 월세 어느 정도 손품을 파시고 하시고 그리고 다녀오셔서도 이렇게 부동산에서 귀동냥한 것들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잖아요. 챌린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불인이 분들은 부동산 처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불인이 임장입니다. 불인이 임장 같은 부동산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임장 루트에 따라서 분위기를 본다라고 분위기 임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 부동산 다녀오신 분들이 뭐 이런 어떤 매물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 정보들을 보시면서 또 익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장하실 때 이런 거 지지 옥션 내서 따왔는데요.
하남 미사에서는 지금 요거 한 개 임장 한 단지가 그 매물로 뭐죠? 그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2번 유찰됐어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 100%에서 30%씩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한 번 유찰되면 70%, 감정가의 70%로 최저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유찰되면 49%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2번 유찰됐습니다. 2번 유찰돼서 KBC세로는 8억 5천에 나와 있고 여기 단지 루나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나리움이 어디 있냐면 요거예요. 요거. 루나리움 이제 가성비 단지입니다. 이제 오히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저기 강일동과 미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가 아까 저 여기가 강일과 경계라고 말했나요? 미쳤네요.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경계로 나눠지면서 있는 그런 가성비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30평형 7.4 있어요. 그래서 여기 7.4 있는 곳들이 있는데 요 단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싼지 비싼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나리움 같은 경우에 30평형이 나와 있는데 경매 물건으로 최근 거래가 7억 1천이었고요. 최고 거래가 10억 4,4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된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층도 한번 보세요. 좋은 층들이죠. 예, 이렇게 동향층, 뭐 511동이 어딘지, 511동은 뭐 앞에 굉장히 좋은 동인데요. 제일 전면 동이고 녹지축이 있고 뭐 그런 동이고 그다음에 11층이니까 뭐 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11층 뭐 좋습니다. 네, 7억에 거래됐고 전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진 금액으로 시세로 거래가 됐죠. 그래서 나와 있는 매물들도 한번 보시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되고 최저가가 5억 1,900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전세가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에 뭐 낙찰을 받아서 전세가 세팅했을 경우에 한 어느 정도가 투자 금액으로 묶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별 단지 내에서 34평, 25평은 시세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인근 단지들 인근 단지 예를 들면은 베라체 그 다음에 여기가 뭘까요? 스타일스 이런 개별 단지가 7475, 즉 30평형 단지가 있어요. 30평형. 그다음 여기 베라체 같은 경우에 33평형이 7억 천이잖아요. 베라체 세 개의 공통점이 셋 다 공공 분양으로 공급된 곳들이고 상품성이 비슷하겠죠. 공공 분양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고 분양을 한 곳이고 개별 단지의 특성들 이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베라체가 7억 84 국민평형이 7억 천인데 30평형대에 루나리움이 7억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30평형은 물건으로 경매로 나와 있는 30평형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제 적절한 시세인가 이렇게 한번 모의입찰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장은 이제 혼자 하면 힘들어서 우리가 이제 따로 또 같이 하는 임장인데 이런 거 어떤 미션들 내가 어떤 이런 호기심거리들 흥미거리들이 같이 이제 가져가면서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도 미사에도 이렇게 경매 물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첨부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사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되시고요. 미사 브리핑은 이렇게 끝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도 이 임장 챌린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그 빠숑님께서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지금 사전 예약 기간이어서 지금 주문하시면 아마 좀 있으면 13일부터인가요? 바로 배송이 될 거예요. 이번 주 내로 배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도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을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놨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록 지도가 서울 지도인데 이 안에 신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사업 진행 속도 그리고 현황, 연식, 세대수, 그다음에 뭐 호재들 교통방해 호재, 예정 노선 이런 것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의 완결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획돼서 나온 지도이고 또 빠숑님의 컨텐츠가 그대로 들어간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초판 한정 부록입니다. 이 지도를 개인적으로 제가 출력을 해봤는데 거의 책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판 외에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는 이 지도가 탐나서 몇 권을 좀 구매하고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선물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임장 챌린지 할 때 이 지도를 보고 다니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임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구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사 임장 가이드라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뭔가 가이드라인이 어설프긴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그 가이드라인 영상을 이제 쌍방향으로 진행하고 또 다녀오면서 단톡방에서 저희들이 커뮤니티하고 하면서 조금 더 정밀해지고 조금 더 섬세해지도록 그리고 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역을 보는 안목을 늘리실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헐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헐헐의 임장 챌린지 시작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눈으로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나누는 기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사 임장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의정부에서도 만나요. 안녕.